일단 이제 갱년기가 되면 남성분이고 여성분이고 이제 약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제 여성분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안면 홍조가 심하다든지 또 우울감이 심하다든지 또는 불면증이 심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의사들이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권하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천연 호르몬이 있죠. 콩 추출물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데 콩 추출물이라든지 또는 석류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보조요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적절한 용량을 가지고 대개 보조 치료제니 이런 거 보면은 그 용법 용량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적절히 치료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불편함이 10인데 그런 보조 치료를 해서 불편함이 2나 3 정도밖에 안 남는다면 그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런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불면증이 심하게 이렇게 또는 이런 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오시게 되는데 병원을 오셔서도 이제 물론 과마다 이렇게 처음 권하는 치료 방식이 다 틀리긴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드셨던 보조 식품이 아닌 기능성 식품으로 분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이라는 건 식약처에서 이거는 전문 치료제는 아니지만 식품을 넘어선 어떤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걸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호르몬 역할을 하더라도 유방이라든지 자궁 쪽에 문제가 일으키지 않고요. 이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증상이 50% 이상 남아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 전에 전문 의약품 중에 호르몬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시 유방 자궁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진정한 호르몬제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계별로 기능성 식품을 쓰고 호르몬 역할하는 걸 쓰다가 그래도 안 되면 호르몬 치료제를 쓰게 되고요. 호르몬 치료제를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기적으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유방하고 자궁암 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남성의 경우가 문제인데 이 남성의 경우에는 대개는 우리가 그 호르몬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성보다는 몸으로 예민하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성이 호르몬이 떨어져서 무슨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불편하지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증상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감정의 변화 역시 여성처럼 똑같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기력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걸로 해서 피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설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거 중에 아담스 질문지라고 있습니다. 그만 7가지 항목이 되는데 그중에 3개 이상이 차지하거나 또는 1번하고 7번 항목이 예를 들면 뭐가 안 좋다라고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체크되면 이분은 이제 남성 갱년기 범주에 들어간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뭘 불편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피로도가 심하다 그러면 뭐 순환계통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그거에 맞는 순환을 좀 좋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고 정말로 호르몬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호르몬 치료를 그때 가서 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제가 연구도 했습니다만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그라를 4분의 1 용량으로 매일 좀 드시게 하면은 여러 가지 피로도라든지 또는 뭐 성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여성이 겪는 무드 체인지라는 것도 그런 것도 개선이 된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걸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 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부 생활을 할 때 이제 분비물이 좀 적게 나온다든지 또는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부부 생활하는데 폐경 전과 다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현명하신 분들은 제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환자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비물을 많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여성 자체의 성기의 어떤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해서 오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쓰든지 하는데 그보다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여성 갱년기 증상 중에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생활한다는 것 자체도 귀찮다고 생각할 뿐더러 남편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이 더 먼저 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하더라도 어떤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하고 젤을 사용한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부부 생활하는 생각조차 안 들 경우에는 일정 간격, 2개월이면 2개월이면 6개월, 6개월 정도 항우울제 치료를 받는 것도 제가 적극 권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 제 경험입니다만 그 폐경이 안 된 부부예요. 한 40대 초반인 부부인데 금실이 너무 좋은데 단지 부인이 성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밉지도 않고 남편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부인이 뭐 성함을 얘기 안 하니까 상관없겠습니다. 부인이 그럼 밖에서 해결하고 와라 할 정도였는데 남편은 싫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부부 생활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오셨다가 부인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마음은 동하지만 몸이 안 따라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시길래 자세히 문진을 했더니 이제 아예 생각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근데 남편이 그 요구를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언뜻 든 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우울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하고 몇 마디 했더니 가족력이 좀 있더라고요. 우울증에 대한 가족력이 좀 있어서 그래서 유전적으로 우울증이 잘 걸리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한 1년 정도를 했더니 1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여쭤봤더니 이제 체위는 정상적으로 가능했고 예전에 못 느꼈던 여성으로서 느끼는 즐거움도 어느 정도는 좀 돌아오더라 얘기 듣고 이제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안 오셨는데 그만큼 갱년기에서도 어떤 통증이나 성교통이라든지 또는 그 분비물이 적은 그 이유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항우울제 치료를 해서 물론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끊을 때도 의사와 같이 상의해서 끊어야 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부 생활의 하나고요. 남성의 경우가 이제 복잡해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성적으로 흥분을 하고 성행위를 하겠다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샤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발기가 돼야 되고 발기를 또 유지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갱년기가 되면 피곤하고 발기력도 떨어지고 순환도 안 좋게 하다 보니 지속도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멀어지게 되니까 이제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면 서먹서먹해서 더 못하고 그러면 이제 친구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이제 만약에 나는 생각이 있는데 내 기능이 예전 같지 않던 자신감이 떨어져 싶으면 세 가지로 표현할게요. 하나는 소량의 비아그라를 매일 먹어서 어떤 전체적인 의욕이라든지 신체 상태를 올려주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 생활을 하기 전에 그때그때마다 먹는 방법이 있고 근데 좀 연세가 더 드신 분이나 당뇨를 오래 하는 분이나 이런 병적으로 인해서 좀 발기력이 떨어진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소량을 드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하겠고요. 그걸 드시는 거를 사실은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 내가 이렇게 약을 먹어서 노력하는 거는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은 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중년일 때도 서로 사랑을 확인한다는 거는 이건 우리 신체 건강,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두 분이 중년이 되든 노년이 되더라도 조물주가 주신 그 시간까지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약물들은 어디까지나 약으로 전문의약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런 전문의약품도 물론 우울증에 쓰고 발기부전에 쓴다고 나와 있지만 쓰는 용도나 용량에 따라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갱년기 돼서 이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 성이라는 거는 이 조물주가 주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복입니다. 뭐 오복까지는 아니래도 성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것 중에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그걸 이제 사회적으로 남한테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부부 사이에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이제 부부 생활이고 성인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남 보듯이 직장 생활하듯이 꾸미고 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요 날은 좀 그 처음 보는 것처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뭐 대한다지. 그거는 얼마든지 상의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내가 이성으로 보이게끔 내가 스스로 꾸며놓지도 않고 네가 나를 이성으로 바라하는 거는 너무 말이 어폐가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 꾸미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싫어서 잠자리 안 한 것보다는 안 하듯하니까 어색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부부끼리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어색함을 풀기 위해서 그 대화는 그 부부들만의 대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시간 있어라든지 아니면 오늘 뭐 어떻다라든지 서로 간에 대화가 있고 일단은 내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는 남편한테 내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내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힘들고 아무리 대단한 약을 줘도 실행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뛰려면 기어야 되고 그다음에 걸어야 되고 이런 전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몸에 달렸으니까 그러면 쓰면 되지 않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서로 가꾸고 서로 상대편한테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 익숙해져야 이제 중년의 성생활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나부터 이성으로 보여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